합니다. 보세요. 자, 저울은 흔히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잰다. 그럼 초정밀 저울은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물질 질량은 어떻게 될까? 딱 봐도 이놈이 주인공.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앞전 효과가 딸려오겠네. 됐죠? 뭐 앞전 효과가 주인공일 수도 있고 뭘로? 이 앞전 효과에는요, 그러니까 초정밀 저울이 짜매난 거 어떻게 재냐? 앞전 효과로 잰다. 앞전 효과에는 재료에다가 어떤 기계적인 변형이 생기면 그 재료에 전압이 발생하는 1차 앞전 효과, 그리고 2차 앞전 효과가 있대. 그러니까 이 앞전 효과에는 1이 있고요, 2가 있는데요. 자, 1은 뭐냐? 어떤 재료에 변형이 생기면 전압이 생긴다.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재료의 전압. 이게 1차. 재료에 전압을 걸면 기계적 변형이 생겨. 이게 2차. 두 앞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게 앞전체. 1차, 2차가 앞전체.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수정. 됐나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알고 싶은 게 초정밀, 좀 정리 좀 할게요. 저울을 알고 싶어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앞전 효과인데, 1차는 뭐예요? 변형이 일어나면은 뭐 생겨? 변형이면 전압. 2차는요? 전압이면 그렇죠. 전압이면 변형.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앞전체. 됐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문제 없죠? 근데 이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뭔가 변형을 시켰어, 기계적으로. 그러면은 지직했어. 그러면 뿅! 문제 없죠? 대표적으로 뭐 수정이 주로 쓰인다 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렛츠고. 그렇게 길진 않네요. 좀 삐뚤어졌는데 그냥 하자. 앞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은요, 수정이라는 친구를 앞전체로 대표적으로 사용합니다.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가지고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들어요. 이거 얘들아 그림 잘 그려야 돼요. 알겠죠? 생각을 좀 잘 해보자는 거예요. 자, 수정을 탁 해서 원판으로 만들었어. 그림 잘 그려야 돼요 하고 내가 이상하게 그렸어. 샥. 이런 원판 됐어? 문제 없죠? 이렇게 해놓고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든 후 뿔마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면은 진동한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에 전극을 하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교대로 바뀌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전압을 가할 거예요. 전압을 가할 때 여기랑 여기에다가 전극을 만들었죠. 근데 뿔마가 계속 바뀌어. 그러면 얘가 진동한다고 이렇게. 이해 갔어요? 이해 갔죠?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가 있대. 그러니까 전압의 주파수. 이 전압은 어떤 전압이냐면요, 이 전압이라는 거는 뭐야? 이거예요. 이 뿔마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 얘가 막 진동하겠죠? 그 전압을 이 수정의 고유 주파수랑 일치시켜요. 그래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게. 그러니까 얘가 파라라라 하는데 수정의 고유한 값이 있다고, 주파수가. 그러면은 팡팡팡팡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해 가니 얘들아? 이해 가? 그러니까 봐봐, 이쪽과 이쪽에 전극을 걸었어. 한쪽이 뿔 한쪽이 마 이런 식으로 걸었다고. 근데 뿔만을 계속 전환시켜. 그러면 이게 파라락 한다고. 그때 이 수정이 움직이는 고유한 주파수랑 맞춰요. 그럼 그 전압의 세기를 빵빵빵빵, 세기 아니고 주파수를 빵빵 좀 크게 움직인다고.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해서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드는 게 수정 진동자래.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은 기역이다. 문제 없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가지 말고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 이 위에 있는 친구가 나오고 갑자기 앞전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얘가 앞전체죠? 됐어요? 전압을 거니까 변형을 하고요. 변형이 일어나면은 전압이 생기는 구조다. 얘가 그런 친구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놨어야 돼요. 문제 없죠? 그 상황에서 고유 주파수라는 거는요,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예요. 그래서 같은 재료의 앞전체. 여기서 대표적인 건 뭐가 되겠어?
수정. 같은 수정이라도 이렇게 읽어도 문제 없어요. 왜? 얘는 계속 수정으로 갈 것 같으니까. 같은 재료의 앞전체라도 수정이라도 앞전체의 모양, 크기에 따라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전압을 흘린 거야, 아까는. 그래서 진동이 빵빵빵빵빵 커졌다. 수정 진동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합니다. 여기에 어떤 물건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질량이 올라가죠. 그러면은요,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합니다. 됐어요? 얘가 붙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잠깐만. 다시.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얘의 주파수가 어떻게 된다? 감소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이 전압을 팡팡팡팡하게 맞춰서 흘리다가 여기에 뭐가 붙어. 그러면은 이게 깨지겠죠. 그 주파수가 감소한다. 이 수정 진동자 자체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이해 가요? 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요, 이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해. 그래가지고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한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어요. 얘들아, 완전 쉽잖아. 자, 이 친구의 정체는 앞전체였어요. 뭐 변형이 일어나면 전압이 생기고 전압이 일어나면 변형이 생기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어요? 전압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팡팡팡팡팡 해서 특정 주파수 값을 얻어내요. 특정 주파수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팡팡팡팡팡 하는, 이해 갔어? 됐어요?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 올려놔요. 그러면은 주파수가 떨어지죠. 됐어요?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떨어졌는지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 이해 갔어? 그래서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한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어떻게?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는요, 여기서의 이 질량 민감도,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이야. 그러면 분모가 뭐야? 분모가 뭐야? 질량이죠. 분자는요? 그치, 주파수 변화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수정 진동자, 이 친구의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대. 근데 봐, 질량 민감도라는 게 매우 크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작고 무엇이 커야 돼요? 주파수 변화 정도가? 얘가 크기 위해서는, 얘가 매우 크기 위해서는 질량이 작고 얘가 커야 돼. 근데 이 민감도, 얼마나 민감한지야? 그거는 뭐야? 측정된 질량은 아주 작아. 그러니까 미세하다라는 거야. 이해 갔어? 근데 주파수 변화 정도는 크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에다 작은 걸 올려놔도 주파수가 겁내 변해. 그러니까 얘 겁내 민감하지? 이 얘기하는 거야. 읽을 때 이거 몰랐지 너네? 알았어? 성현 알았어? 이 말인 걸 알았어? 이 문장을 해석을 했어? 질량 민감도가 크다라는 것만 해석했지. 민감하네, 이것만 봤죠. 이렇게 생각을 좀 하라고. 질량이 낮아야겠네? 주파수 변화 정도는 커야겠네? 질량이 작은 거에 올라와도 주파수는 겁내 변하네? 겁내 변한 거 측정하면은 이 무게를 알겠네? 언더스탠드?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거야. 얘가 팡팡팡팡팡팡팡팡팡 할 수 있게 만든 게 전압이지. 그래서 이 특정 주파수에 맞춰. 그러면 이 팡팡팡이 크다고. 이때가 기본값이야. 여기다가 뭘 올리면은 작은 것만 올려도 확 바뀌어, 주파수가. 그러면 그 주파수 팡팡팡팡에서 얘를 올려서 파방 얘네 차이 계산하면 무게. 쉽죠? 이해 가요? 질문 없죠? 다음. 수정 진동자로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응용하면요, 특정 기체의 농도도 감지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농도도 할 수 있어요. 특정 기체의 농도도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농도 할 거야.
아까는 무게 가지고 좀 했었지. 질량 가지고 좀 했었죠. 이해 갔어요? 자, 수정 진동제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해. 얘가 이번에는 기체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 가니? 이게 기체라고요. 이번에는 기체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질량 변화가 생겨서 주파수는 감소해. 그 감소한 폭, 이 분자, 그 폭 계산하면은 되는 거죠. 일정 시점이 되면은 진동제의 주파수가 더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해. 그러니까 뭐냐면요. 봐봐. 팡팡팡팡 하다 붙어. 그러면은 바로 팡팡 이렇게가 아니고 팡팡팡팡 붙어 팡팡팡팡팡팡 이렇게 된다고. 딱 바뀌는 게 아니라고. 바로 창현이가 걸어가고 있어. 내가 창현이 위에 점프해서 이렇게 뒤에서 엎였어. 창현이가 내가 엎이자마자 쿵 떨어지니? 갑자기 납작해져? 그게 아니잖아. 하고 무너질 거 아니야. 그리고 무너지면은 어떤 특정 구간에서 멈출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그라데이션으로 이제 주파수가 바뀐다고. 그럼 주파수 값을 언제 계산해야겠어? 제일 마지막에. 이해 가니? 제일 마지막에 계산해야겠지. 왜? 변화가 다 끝난 후에. 그게 정확한 거잖아. 일정한 값을 유지할 때 계산해야겠지. 자,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특정 기체를 붙도록 해. 근데 팡팡팡에는 하나 붙었어. 그러면은 그라데이션은 느려지긴 해. 팡팡팡. 근데 기체가 계속 붙어. 더 느려져.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기체가 충분히 많이 달라붙으면은 그 순간부터 안 달라붙기 시작하면은 그때가 마지막이다. 됐어요? 근데 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번에는. 얘가 있죠. 원판이 있어. 팡팡팡팡.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니까 봐봐. 팡팡팡팡이야. 기체가 붙었어. 또 붙어. 계속 붙어. 점점점 느려지겠지? 근데 어떤 애들은 어느 순간에 안정화가 됐는데 이 정도 속도야. 근데 어떤 애들은 이래. 왜? 이름 싣기가 더 무거우니까 그렇겠지. 엎인 애가. 이해가? 농도가 높을수록 같은 양이면은 무거울 거 아니야. 이해 갔어요? 그게 더 진하니까 더 끈적거릴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붙어가지고 일정한 값이 되는가도 따진대. 이건 또 왜 갑자기 왜 따지는 거야? 그거를 반응 시간이래. 반응 시간의 정의가 뭐냐면은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붙어. 그래서 얼마나 빨리 일정해져. 그러니까 붙지 점점 느려지지. 그러다가 안정화되는 순간까지 얼마나 걸리나 시간. 이걸 왜 재는 거지? 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빨리 붙어가지고 당연한 얘기 아니야? 후다다다다닥 붙어야지 빨리 재기 편하죠. 그래야 농도를 더 빨리 잴 수 있다. 당연하죠. 이해 가요? 빨리 붙어야 빨리 재지 얘들아. 계속 변하는데 마이너스 하면 돼 안 돼? 예를 들어서 처음에 팡팡팡팡 주파수가 100인데 점점 떨어져. 90, 80, 70. 근데 90일 때 빼버리면 그게 빼인 값이 맞아? 아니죠. 70, 70, 70. 70이네? 이때 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빨리 70에 도달했어. 그러면은 빨리 뺄 수 있지. 문제 없죠? 자, 그런데 마지막 벌써 끝이야? 그런데 측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함께 붙어. 그러니까 봐. 이놈만 붙이고 싶은데 이런 새끼들도 같이 붙는다고. 이런 새끼들. 쓰잘데기 없는 놈들. 언더스탠드? 그러면은 난 얘만 재고 싶은데 얘 때문에 좀 골치 아파. 또한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그 기체의 농도를 알 수는 없다. 왜죠? 왜죠?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그 기체의 농도를 알 수는 없다. 왜죠? 그 농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문장이 해결이 안 되는데? 봅시다. 그쵸.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거였죠. 감지 맞나요, 저거? 마우스 딱 올라가가지고. 여기. 감지죠.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야. 비교는 할 수 있어, 얘들아. 원판이 있어. 기체를 붙여. 원판이 있어. 기체를 붙여. 얘가 더 많이 움직이고 얘가 천천히 움직여. 누가 더 무거워? 천천히 움직이는 게 더 무겁지. 이거는 판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농도가 얼만데 수치화되는 게 어려워? 그 얘기가 없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놈이 붙으면은 농도 측정 정확하게 어렵고, 얘만 붙어도 조금 골치 아파. 왜냐면은 봐. 뭘 알아야 되냐면은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서 그거를 측정해 놔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런 정보가 없이 비교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뭘 알면은 측정을 정확히 할 수 있어?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서 주파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주파수 차이가 20이야. 근데 20일 때 농도는 뭐 15%래. 이런 거를 알면 우리가 측정할 수 있지. 근데 이런 정보가 없으면은 단순 비교밖에 못 해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근데 뭐 얘는 뭐 그냥 다른 기체가 붙는 케이스는 해결 안 하네? 그냥 이렇게 가네? 그 후 대상 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나오네요. 혼합 기체에서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면 대상 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혼합 기체에서 무슨 말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가 좀 해결이 안 되는데. 자, 대상이 아닌 기체가 같이 붙었죠 얘들아? 그러면 어렵지. 그리고 하나만 붙어도 주파수 변화 값에 따른 농도를 모르면 해결이 어렵죠. 미리 측정해 놔야 되죠. 미리 측정해 놓고 그 다음 대상 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대상 기체 이거죠? 대상 기체? 우리가 이 파란색 기체 얘기하는 거야. 잘 따라와야겠네. 파란색 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혼합 기체에서 주파수 변화를 측정합니다. 그러면은 대상 기체의 농도를 알 수 있다?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면 민감도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주파수 변화재 방금 한 얘기랑 똑같아. 그 변화재면은 그 변화값 보고 15%네? 농도 알 수 있죠. 그 얘기하는 거야. 혼합기체 그 얘기구나. 그 다음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눠. 주파수 변화 정도 똑같죠. 근데 아까는 질량으로 했는데 여기선 질량이 상징하는 게 뭐야? 농도죠. 질량 대신 농도제잖아. 그러면은 질량 민감도가 아니고 농도 민감도가 된다. 얘를 농도로 바꾸면 농도 민감도가 별 얘기 없네. 그냥 이런 얘기야. 농도 이렇게 된다. 질문 있나요? 됐어요? 됐어요, 영진이? 원진부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